나라가 돈이 없다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야 서민들 코 묻은 곳까지 코 묻은 돈까지 훔쳐다가 쓰고 있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정부가 우체국 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 원을 빌렸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연 4.04% 이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가 거의 사채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체국이 국가 거예요? 아닌데? 우체국은 국가 거 맞아요. 국가 거예요? 우정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은행이나 이런 데서 땡기다 더 땡겨오지 마이너스를 못 쓰니까 우체국 보험 안에 보험 지급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피보험자 그 보험을 넣었던 사람 보험 가입자들이 나중에 지급받을 금액을 적립금. 적립을 해놓은 게 있단 말이야. 우리가 은행에서 10% 적립해놓고 다시 대출해두시지 보험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돈 중에서 2,500억을 빌려 썼다는 거야. 와, 근데- 그래놓고 또 네. 지금 저 세금 줄여주는 정책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부자 감세. 자, 요 기사 안에 댓글 부대가 어떤 뉘앙스의 댓글을 달고 있는지 아십니까? 국고가 이런데도 25만 원 나눠주겠다는 도둑놈들. 그거 거부권 썼잖아 또 윤석열이. 지금 거부권만 20몇 개인가? 5년을 못 정말- 기다리는 좌파들 그냥 공산국가에서 살아라. 그런데도 전 국민 25만 원. 대단해. 아니 대단해. 나라의 1년 세수로만 400조 원이 넘고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올라오는 돈들까지 합치면 1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쓰는 돈 600조인데 600조를 운영하는 새끼들이 돈이 얼마나 없으면 2,500억 어마어마하게 큰 돈 같지만 전체 예산에 비하면 진짜 푼돈이에요. 푼돈 2,500억은. 너네가 다 해먹어서 부족하잖아. 자,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이거는 이제 있어요. 동아일보 사설인데 동아일보 사설도 이거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기 보면은 지난해 환율 급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쌓아둔 외국환 평형 기금 중에 20조 원을 세수 펑크 메우는데 끌었었고 이거 다 부자 세금 감세해 준 거죠. 자, 그리고 올 상반기에만 해도 한국은행에서 불려 쓴 급전이 91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정부 예산 수입이 뭐 450조 뭐 이 정도 있다고 해요, 올해도. 근데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 다 끊어져서 들어오잖아. 이게 한꺼번에 몫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집행도 거기에 맞춰서 원만하게 끌고 나가면 이런 재정 적자가 이 장기간 누적되질 않아요. 마이너스 통장을 쓰더라도 길어야 보름이나 한 달 지나면 매달 세수는 들어오니까 말일까지 세금 국세들 뭐 지방세들 들어오니까 그게 올라오면 일단 쓸 건 쓰고 갚을 건 갚고 해가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대한민국이 해왔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근데 도대체 이 정부는 100조 원이 넘는 돈이 모자랄 정도로 뭘 그렇게 대단한 걸 보였어. 경부고속도로를 2번을 깔고도 남을 돈을 어떻게 1년 만에 지금 기존에 예상되지 않은 지출로만 해갖고 100조 원이 넘게끔 쓰고 있다는 거 아니야, 매년. 거기에다가 세금도 깎아주고 저쪽 세금 부자들 세금만 깎아주는 거잖아. 지금 세금 줄어든 사람 부자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부세금 늘어나면 늘어났지. 제 세금은 줄어든 적이 없어요. 난 윤 정권 들어 세금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세금뿐만 아니라 전기세, 가스비 뭐 이런 거 싹 다 올랐잖아. 교통비까지 전부 다 올랐잖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다 어마무시하게 올랐어요. 김건희도 7만 원밖에 안 된다는데. 그럼 말이 내가 돼? 그렇게 항의했거든. 김건희는 7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저는 왜 10만 원이라면서. 저 지금 10만 원 이상, 지금 몇십만 원 내지? 그래서 이런 돈들이 말하자면 2,500억 같은 걸 땡겼을 때 이런 돈들이 어디로 들어갔겠느냐는 거예요. 어디로. 이게 무슨 댐 짓고 다리 짓고 도로 포장하는데 이 돈이 들어갔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 돈이 대통령의 외유를 지원하는 게 이번에 미국 하와이 갔다 온 것도 지금 나라에 돈이 없었다 그랬잖아. 그래갖고 지네들이 쓸 수 있는 거를 예비비까지 다 써버려갖고 여행을 나가려는데 돈이 없다 그랬잖아. 하와이 가서 1박에 8천만 원 콘도를 통째로 빌렸다며. 그런데 나갈 돈이 없다 보니까 기재부에서나 이런 데서는 정식으로 요청을 하고 돈을 받는데 급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데서 돈을 빌려다가 이걸로 급한 급전으로 이른바 사채로 막 땡겨다가 급한 불 끄듯이 이러고 돈을 쓰고 있다는 거야. 이 돈 자체는 반드시 대통령실 주변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 쪽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 거야. 단순하게 이 돈을 빌려갔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주체가 돼서 이 돈을 누가 썼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외교에 532억의 예비비를 또 썼대요. 이미 예비비가 이렇게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외교나 성방순과 이런 게 350억에서 400억 정도가 있어요. 근데 작년에만 600억 이상을 썼기 때문에 작년에도 250을 오버해서 썼거든. 근데 올해는 아예 아직 몇 군데 나가지도 않았는데 아예 그 돈 자체가 없어서 그러니까 아마 순방하려고 남겨놨던 돈도 딴 데다 빼서 썼겠지. 증축하는 데 쓰거나 물상 사는 데 쓰거나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도 다 땡겨 썼고 본 비용보다 많은 예비비도 땡겨 썼고 그 예비비도 없으니까 이런 데서 돈을 빌려온 것 같다는 거지. 아니 우체국 그거 못 갚으면 어떡해? 그러면 사람 보험을 돈을 찾아갈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지. 이러다가 갑자기 무슨 보험을 해지하거나 아니면 이게 뱅크런 일어나면 우체국 보험 그 가입했던 사람들 뭐야? 윤석열이 2,500억을 빼갔다고? 에이씨 나 지금 해지하고 나 이제 돈 빼갈래. 이렇게 되면 우체국 보험 부도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빌려놓으면 윤석열 나가고 나서 다음 정부가 갚아야 되는 거죠. 아니 이게 뭐 TMF만 욕할 일입니까 이게? 우체국 보험도 4% 이자 보고 수익 올리기 위해서 그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그 돈 못 받아서 나중에 지급정지 사태 나오게 되면 우체국 보험이 차지하는 사업 자체가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나마 국민들이 믿고 있는 금융기관이잖아, 우체국은. 농협은 이미 믿을 수 없는 금융기관이 돼버렸어. 금융업이 주가 되는 걸로 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체국만큼은 안전하게끔 지켜주겠지라는 믿음이 남아있는 데가 우체국이라고 이것마저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국민들의 돈을 이렇게 털어가도 되나? 여기에 또 다른 법화 귀신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왜? 기존에 경산호 위원장을 할 때는 현역이라서 안 나왔는데 그만두고 장관 오려고 한다니까 청문회 차원에서 자료들이 좀 조사되지 않았겠습니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경사노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시절에 영업일 기준 사흘 이틀꼴로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총 4,800만 원을 했는데 일주일에 나올 법화 썼다 그래 그냥. 네, 전체 458일의 영업일 중에 310일 동안 365회에 걸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총 4,800만 원인데 그 경사노위 본위원회 회의를 3회를 개최를 했는데 2번은 또 서면이래요. 1년 10개월 동안 22개월 동안 서면 회의 2번, 와, 본회의 한 번을 했어요. 한 번. 이 사람이 하는 게 노사와 이런 쪽에 있는 관계를 조정하고 그런 사람들, 약자, 노동자층을 도우라고 있는 사람인 건데 되자마자 노사가 탄압을 당하던 트럭 운전사들이 파업으로 쓰러지던 아무것도 신경 안 하고 회의 자체를 연 적도 없는데 그 동안에 세상에. 직책 수당으로 1억을 받아갔다는 거예요. 1억 2,190만 원 수당. 22개월 동안 1억을 받아갔으니까 딱 450만 원 정도를 받아가고 그리고 매달. 업추비만 4,800만 원. 그러니까 거의 뭐 1억 한 7천 1억 5천? 1년 10개월 동안 1억 7천만 원. 드셨네요. 그럼 또 김문수는 그냥 내가 빵을 사 먹었어, 와인을 사 먹었어, 한식당을 갔어. 회의 한 이러고 번 하고 지랄하겠죠. 회의 한 번 하고 1억 7천 꿀꺽. 도대체 일주일에 나올 동안은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개꿀이야 아주 그냥. 사무실 밥 안 먹고 어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신나게 법카를 써 제꼈냐고. 세금 참 막 줄줄 샌다 그냥 세금. 이게 계산해보면 회당 최소 10만 원이야, 평균적으로. 나가서 긁은 금액이. 혼자서 매일 10만 원짜리 밥 먹을 수 있어요? 하여튼 이 정부 안에 있는 새끼들은 이해가 안 되는 새끼들이야, 진짜. 법과 해먹으려고 눈이 돌아간 놈들이니까 전부 다.
못해먹는 왜 이래? 니들이 병신이지 라는 마인드겠죠. 왜? 쓰라고 준 거 썼는데 아. 난 개인적으로 쓴 게 1도 없기 때문에 떳떳하다. 회의 한 번 하고. 회의를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난 그 정도 급이 되니까 나 김문수인데. 아, 난 김문수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도덕한 놈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이런 놈이 지금 심지어 지금 장관이 되겠다고 대단하다. 후보자에 올라 있는 거야. 아니 지금 출근을 하고 있더만. 후보자니까. 네. 후보자는 집에서 이걸 치르는 줄 알았는데 일을 하면서 청문회를 하게 돼 있더라고. 이게 지금 장관직을 강행을 하고 있는 거야. 청문회 결격 사유가 없으면 그냥 통과가 되는 거야. 근데 반면에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건강영향조사 등등 이런 류의 진짜 필요로 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 행위에는 전혀 돈을 안 쓰고 슬그머니 계획을 폐기하고 있다는 거죠. 원래 뭐 보고서를 낼 때는 질병청이 오염수 관련 국민건강평가, 뭐 위해 평가를 위해서 뭐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 방법을 구체화하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최소 20년간 건강 영향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까지 내렸어요. 근데 오염수 이 방류 전후인 지난해 그다음에 올해 질병청의 관련 논의에서는 아예 이게 논의조차 거론조차 되지 않았고 기초 자료 확보는커녕 조직 개편 이후에 요 조사 준비 업무는 완전히 실종이 돼가지고 초기에만 검토했고 모르겠어 어려워 그동안에 그런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애초부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한 달에 한 번씩 이 일본하고 우리 연결되어 있는 해역에서 방사능 수치 그 조사 변화 한다 그랬거든요. 안 해요. 아예 그러면 없어졌습니다. 그게 일단 나와야 이제 역학조사도 하고 뭐 어린이부터 연령층대로 또는 뭐 지역별로 식순별로 해야 되니까 이것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오래 데이터를 누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의 변화라도 있어야 우리가 불안감을 덜 가진단 말이야. 근데 그게 나오게 되면 당연히 여론이 나빠질 거 아니에요. 바다에서라든지 어찌됐거나 뭐 수치가 높아졌다 그러면 대변에 문제 될 거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올라갈 줄 아니까 아예 원천무효를 시켜버리는 거야. 아예 모르는 척하자. 그렇지. 없애자. 조사 같은 거 보지 하지 마. 말자. 조사 자체를 하지 말자가 얘네들 계획인 거예요. 보고서를 미쳤다고 쓰냐? 그러면? 보고서 왜 썼냐 그러면? 그것도 세금 낭비네 아주 그냥. 아니 아휴. 제일 걱정이 되면 제일 먼저 일본에 가갖고 현지에서부터 조사를 하라고. 일본이 못하게 하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공무원이라든지 조사 인력을 보내갖고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다 그럼 후쿠시마 앞바다에부터 우리가 나서서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정작 후쿠시마에서는 지금 오염수들을 강제로 퍼내고 있어요. 심지어 핵 연료까지도 강제로 반출하고 있어요. 이제 이틀 뒤인가요? 후쿠시마 원전의 이 핵발전소에서 핵 연료를 첫 반출을 하는데 이것도 저번에 하려고 하다가 못했어요. 핵 연료를 지금 뭐 몇백 톤? 800톤인가? 넘게 거의 쌓여 있는데 1000톤 가까운 핵 연료가 콘크리트 쌓였는데 그냥 이거 녹아서 이번에 반출 몇 개 하는지 압니까? 3g. 3g. 3톤 중에 3g 하는 것도 저번에 하려다가 막 고장나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할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죠. 못해, 이거. 해체를 못해요. 계속 남아있다니까? 계속 핵 오염수가 계속 만들어진다니까? 그 이것 때문에? 과정 중에 지금 내부에 독한 그러니까 오염수들 중에 가장 그 발전소 내부에서 그 유출되는 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토양으로 흘러나오거나 비를 통해 가지고 위에서 뿌린 물로 흘러나와서 이렇게 표층수로 흘러내는 건 탱크로 가고 있는데 이 경락 건물 안에서 고인 물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조 내지는 보관 장치를 갖고 이거를 따로 보관을 해왔어요. 이게 진국인 거야. 밖으로 샌 거는 그냥 밟고 지나간 물이고 이거는 진짜 진국인 물인데 이거 25톤이 없어졌대요. 터졌는데, 여기, 누출이 됐는데, 문제는 이 배수구 타고 건물 지하로 흘러 들어갔는데,
밖으로는 흘러나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럼 25톤이 어디에 있어? 물바다가 됐어 그러면? 그 안에 다 폐오염수로? 말이 돼? 어딘가에 찰박찰박하니 그렇죠. 진국이 거기 있어야 되잖아. 아니 25톤이 얼마나 많은 양인데 이게 그건 중요한지 모르겠고 그래서 참. 얘네들 관리가 이렇게 형편없는 상황인 건데 뭘 믿고 우리 국민은 안전하다. 그러니까 조사할 필요도 없다. 이따위 얘기나 하고 있냐고요. 심지어 이 도쿄전력이 현지 언론 보도 외에는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공식 보도 자료에는 이 누출 관련 언급을 일절하지 않았답니다. 이거는 그 어디야? NHK가 그냥 보도한 거예요. NH 보도가 없었으면 이 내부에서 핵폐수 25톤 누출된 것도 몰랐던 겁니다. 일본 관련해서는 송 작가의 놀라운 예언이 지속적으로 맞고 있죠. 제가 한 달 전부터 그랬죠. 우리 이 더위 9월 말까지 가고 그 덕분에 태풍은 안 온다. 대신에 우리 주변 국가들이 특히나 일본이 많이 쳐맞을 거다. 대만이나 중국이.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송 작가 예언대로 이 고기압이 한 달 넘도록 2달째 한반도 주변에서 버티고 있고 약간 끼인 돌처럼 돼버렸어요. 지금은.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태풍들이 일본 쪽으로 회귀를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커브를 꺾고 있어요. 세계가 다 글로 갔더만. 그래서 세계가 다 본토를 작사를 내고 있는 상황에 본토를 작살내다니 누구의 본토인가요? 일본 외국. 본슈 일본의 본토를 작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지진까지도 지속적으로 추가 지진이 추가로 발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는 재난 대책에 대한 걸 세울 수가 없다라고 일본 기상청이 공식적으로 포기를 해버린 상황이 왔어요. 아니 뭐 언제는 일본 정부가 이런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고 일본 정부는 대책을 세워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그거죠. 예전에는 이거 장마 끝나고 나면 해결합시다 이거였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원조 대책이 거기서 온 거예요. 가까운 친척 집으로 피난을 하거나 2층에 주인 집으로 가라는 게 가라고. 이게 일본에서 대피할 때 내놓은 그 아이고야. 일원입니다. 근데 기상청이 그걸 포기했어요. 피할 데가 없다는 거야. 일본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 소방서와 구조대 이쪽에다가 인력과 기술 지원 파견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일본 뉴스가 있는데 우리가 보냈단 말은 없어요. 그리고 또 일본에 있는 관광객들, 피난객이 지금 관광할 정신이 어디 있어? 이 피난객들을 실은 비행기들이 제주 공항에 지속적으로 1000명 이상의 피난민들을 실은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있는데 우리나라 뉴스에는 없습니다. 어쨌든 뭐 일본 오늘도 이바라키현에서 규모 5.1 지진이 났다. 그래서 도쿄에서도 진동이 느껴졌다. 결국은 이제 도쿄가 가장 괴멸적인 피해를 입는 거는 수도 직하 지진일 거다. 도쿄 밑에서 이게 터지는 거다. 그리고 지진보다 무서운 게 쓰나미 해일일 거다. 그렇죠. 라고 예고를 드렸습니다만 진짜 그러한 변화들이 느껴지고 있는 거고 이게 너무 연달아 오다 보니까 지금 이게 뭐 태풍 피해, 물 피해도 역대급이고요. 지진 피해도 역대급인데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완전히 역대급으로 무너져 있는 거예요. 역대급으로 무능력한 일본. 네. 그 기시다가 내려갔잖아. 뭐 일본 얘기만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역대급으로 무능한 정부. 정부죠. 그럼 우리가 똑똑해하고 어떻게 살아남거든요. 우리 주민들은. 그리고 다행히 늘 말씀드립니다만 더운 게 그나마 최악은 아니다. 태풍 오고 지진 오면 더 끔찍한데 올해 우리는 태풍은 피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었는데 이제 이것도 장담을 못 해요. 왜냐면 이 고기압이 앞으로 길게 버텨야 일주일에서 열흘이거든요. 그러면 9월달 되면 얘가 이제 북방으로 밀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서 오는 태풍은요, 진짜 슈퍼 태풍이 우리나라를 걸치고 간다는 거야. 왜? 지금 우리나라 기압골이 많이 끌려 올라가 있으니까 일종의 그쪽에 공기의 흐름에 어떤 골이 생긴 거거든. 그러니까 그동안은
안 밀려났던 지역에 그러니까 제주도를 관통해갖고 한반도를 뚫고 가고 있는 늦은 태풍, 슈퍼 태풍이 진짜 9월 초 중순에는 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더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가. 힘들더라도 9월 중순까지는 그냥 계속 더웠으면 좋겠어. 너무 힘든데 근데. 그게 낫다니까. 우리 지금 풍수에 나고 태풍 피해 나고 막 침수 피해 지금 나잖아.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예.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고기압이 있어가지고 딱 태풍이 안 오잖아. 이렇게 되고 있어. 양쪽에서 밀어붙이니까 우리 중간이 근데 이렇게. 일본은 마리아, 어. 손띤, 안피를 다, 뭐, 우쿵, 뭐, 이것도 있네. 그러니까 뭐야? 이게 다 많아?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꺾어지고 있어. 이렇게 와. 왜냐하면 이쪽에서 때려주고 있으니까, 계속. 그러니까 서로 지금 힘 자랑을 하고 있는데 이쪽이 지금 더 세게. 더운 기운이 어. 계속 오고 있다. 그리고 이게 오래 버틸 수 있는 게 밑에서 또 수증기가. 밑에서 수증기가 계속 올라와요. 이게 수증기가 계속 올라오는데 이 수증기가 단순하게 물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높은 온도의 수증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사우나 스팀이 지금 우리나라로 흘러오면서 계속해서 우리나라 지역의 온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산화탄소의 온실 효과 아시죠? 이산화탄소의 온실 효과의 80배, 100배 높은 게 수증기의 온실 효과예요. 아, 그러니까 그거 똑같지. 그냥 왜 사우나야. 그러니까 왜 건조한 상태에서 더우면 그늘 들어가면 시원한데 이렇게 습도가 높은 상황에서 더운 건 답도 없잖아요. 그거 찜질방이네.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구운 계란 먹어요. 그래서 이 무거운 구운 계란 먹어요. 수증기, 뜨거운 수증기가 여기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가벼운 열대성 저기압이 오게 되면 체중에서 밀려갖고 튕겨 나가는 거야. 어? 근데 일본은 너무 부럽지. 근데 고기압이 약간 힘이 약해지면 이쪽으로 온다 이거죠. 태풍이 이쪽으로 그렇죠. 올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약해지면 이 고기압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던 압력부터 이쪽에서도 밀어주는 고기압이 있고 여기에 치고 들어오는 저기압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볼링 잘못 치면 게이트로 뽕뽕 빠지듯이 다 이 사이로 다 들어온다는 거지. 그러면 진짜 엄청난 풍수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거를 제대로 컨트롤할 정보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 걱정을 할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걱정해요. 예, 우리 그러니까 걱정을 해야 돼요. 덥더라도 좀 더 견뎌요, 우리. 네. 태풍은 더 무서워요. 미리 준비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뭘 식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철저한 대비하라고. 태풍 피해 안 되게, 안 하게. 그 윤석열 말이잖아. 철저한 대비하라고. 철저히 마음의 대비하라. 각오를 하라는 얘기나 똑같잖아. 뭔 마음에 얘기야. 자,